저는 무조건 실드 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 정확하게 알고 하자 이거야. 그리고 왜 벌써부터 우리 쪽에서 나와갖고 사퇴하니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사퇴하기로 했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나오냔 말이야. 이 상황에 우리가 먼저 설레발이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첫째로. 둘째로 우리가 설레발이 치면서 좌파 저쪽 애들의 여론전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켜보면 되는 거지. 가뜩이나 직접 발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거 있으면 들다 보면 되는 거야. 그때 돼서. 우파 내부에서 더 뜨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지. 자, 일단 조민이 입학 취소 정지 첫 신문을 냈어요. 첫 신문을 냈는데 뭐 대단한 게 없어. 뭐라고 씹으렸냐?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정당한 사유 있죠. 왜냐하면은 아예 처음 입학 신청 받을 때부터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다 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거 그냥 시간만 미루고 있는 거지 계속 진행될 수는 없어.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얘 월급 한 달이라고도 조민이가 더 받아갈 수 있게끔 그 지랄병 떨려고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다. 근데 요 조민이랑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 정호영이랑 지금 동일시하면서 사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정호영 사퇴 발표 뉴스가 떴어요. 속보였어. 근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어떤 개새끼들이 그지랄했냐. 나 이거 공작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공작이다. 힘이 어디선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일사불란하잖아. 지금 정호영 찍은 지 며칠 됐다고 씨발 좌우할 것 없이 정호영 사퇴하래.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고 갑시다. 자, 사퇴 발언 세력이 누군지 궁금하다. 근데 이 개새끼 봐봐. 진중권이 조국의 길을 갈 듯. 씨발로만 좀 꺼져라.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아니 이 새끼 얘기를 왜 자꾸 끼워주는지 난 모르겠어. 얘 왜 자꾸 띄워줘? 저 꼴배기 싫은 쪼다 같은 새끼. 자, 엉뚱한 얘기까지 띄워가며 집요하게 사퇴하기를 바란 이유가 무엇이냐? 사퇴를 바란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전부 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직접 답변하겠다. 앞서 한 언론이 정 후보자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누구야? 그 지인이란 새끼가 누구야 도대체?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특혜를 받았다. 지금 요거를 한번 잘라봐야지. 자, 일단 조국이랑 굉장히 비교를 하는데 이 아들 딸 얘기는 뭐냐 전부 다. 정호영이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있을 시점에 딸이랑 아들이 경북의대로 편입했다는 게 문제지. 근데 딸내미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여기서 어떠한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딸내미랑 같이 면접을 본 3명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는데 딸내미랑 같이 면접을 진행한 나머지 2명도 만점을 받았다. 이걸 언론에서 얘기 잘 안 하더라. 그런데 한편 다른 팀이 있었겠지. 다른 2팀이 더 있었나 봐. 다른 2팀은 각각 17점, 19점 맞았다. 그러면은 1점 차 정도 나왔잖아. 요 중에도 만점이 있겠지. 총 33명이 편입을 했는데 요 중에서 딸내미랑 같이 본 팀이 전체 20점 맞았고 19점 맞은 팀도 있고 17점 맞은 팀도 있고. 모르잖아. 의심은 가지만 모르잖아. 그죠? 딸내미를 얘기하자면은 딸내미는 원래 서울대 다니던 애야. 원래 서울대 다니던 애다. 서울대학 이공대학교 다니던 애야. 그러면 원래 꽤 공부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편입을 위해서 경북대학교 계절학교도 받았었고. 응? 딸내미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조민이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조민이는 뭐였다고요? 성적이 저조해서 유급을 받을 위기에 있었잖아. 유급을 받을 위기에 있어서 계절학기 들었고, 그리고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라고. 근데 얘가 또 조국 지인이네, 교수가. 응? 성적이 저조해서 장학금을 줬다라고 실제로 그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돌다가리 조민이랑 정호영이 딸내미랑 같나? 그리고 딸내미가 뭐 없는 상장을 위조했어. 무슨 이력을 위조를 했어.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튼 딸내미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 단 한 개야.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근데 딸내미랑 같이 면접 본 애들도 만점 받았다. 기조. 그럼 일단 딸은 뭐 그다지 따질 게 없어. 한 개 딱 나왔는데 한 개는 그랬으니까. 자, 일단 딸내미 제끼고. 그럼 이번에 아들내미 봅시다. 아들내미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다녔었어요. 그리고 아들내미가 경북의대
30점 만점에서 28점을 받았다.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이면 서류 들다 까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주 40시간 학생 연구원이 됐었다. 학생 연구원. KCI 논문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자, 요런 거 보면은 조국 애들이랑 좀 비슷하지. 조국 딸내미랑 조민이랑 참 비슷하지. 근데 일단 얘부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주 40시간인 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 한 건물에 있어. 우리 여기 수업 끝나고 옆에 가갖고 일주일에 조금씩 하면은 빡세지만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기조 하고 조민이처럼 아예 없는 인턴십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특히 조국 아들내미는 지금 최강욱이 유죄 받았지. 최강욱이 유죄 받았어요. 아들내미 거는 뭐냐, 아들이 법률사무소로 인턴십을 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법률사무실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 새끼를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야. 없는 인턴십인데 만들어서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지. 그리고 조민이 김모준이 방송에서 막 증인이 나왔지. 조민이 봤다라는 증인이 나타났다. 매점 아저씨가 조민이를 봤대. 근데 알고 보니까 영어 캠프를 받기 위해서 조민이가 갔다고 했던 곳에 대한 근거로서 그 아저씨를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어 캠프라는 수업 자체가 없었다. 그 외에 조민이가 부산 어디 호텔에서 스펙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카드 기록은 다른 데서 서울에서 찍혀 있다든지. 그리고 학교 한영외고였지. 한영외고 1학년짜리가 의과 논문 1저자가 됐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조민이의 경우는 이렇다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거기다가 의과 논문 제1제자를 같이 집필했던 사람이 또 조국 지인이네. 단국대학교 뭐였어요? 조국 지인이네. 그리고 엄마 대학교 아빠 지인들 통해서 전부 다 뭔가 스펙이 만들어졌잖아. 상장은 가짜인 게 드러났고. 그죠? 근데 아들 봅시다. 아들 일단 학생연구원으로서 석박사 과정에 수업을 같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항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10여 명씩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40시간 참여하는 게 불가능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에 참여한 거 맞죠? 자, 첫 번째 논문은 해결됐죠. 편집했고 번역에도 참여했고 아이디어도 냈다. 근데 그 참여했던 석 박사들이 쟤 참여하네 맞아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기조. 주기적으로 있던 학교의 행사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야 그냥. 기조. 하고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병력 척추 질환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도 11월에 병력 검사를 맡았는데 허리가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와라. 밖에서 검사 받고 다시 와라. 그래서 2013년도 또 갔다가 또다시 빠꾸 먹어서 2년 뒤에 15년도에 또 가서 CT를 찍고 4급을 판정을 받았다. 요거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상하죠? 일반적이지 않는 것 같지? 근데 요거는 내가 잘 알지. 내 주변에 군대 안 간 애들 있잖아. 특히 깡패 애들 막 이런 애들. 끝까지 빠꾸 이렇게 먹으면은 군대 안 가요. 안 갈 수 있어. 몸에 문신 몇 프로 있다든지 몸에 이제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허리 그리고 기타 등등 안 간다니까. 근데 여기서 특히 아프다고 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빠꾸 많이 먹어요. 입소대대를 들어가잖아 군대. 입소대대에 들어가면 여기서 남겨진 애들이 있어. 빠꾸 먹는 애들. 내가 걔들이랑 같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우리 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생년월일로 해서 내가 생일이 늦어서 뒤로 밀려서 한 2주 정도 더 있었어요. 걔들이 저렇게 제멘치로 빠꾸 먹는 애들이에요. 걔들 벌써 두 번째 온 애들도 있더라.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환자 이송이라든지 지원 뭐 물건을 날라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맡았다 이거야.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가는 애가 그래서 4급을 판정받은 애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사람들이 요거 갖고 또 의문을 제기를 했지.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제 주변에도 군대 안 간 애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빠꾸 먹고 안 갈 뻔했어요. 제가 박격포였는데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갖고 너 허리 원래 밖에서 그랬어? 그래갖고 MRI 있어. 그러니까 너 왜 제출 안 했어? 그러더라고. 너 이거 제출하면 너 다시 나갈 수 있어. 그래갖고 그때 제출하고 안 갔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원을 해서 들어간 케이스인데 원하지 않는 날짜에 이렇게 입대를 해서 이등병 딱 따는데 그게 뭐라고 이제 훈련 다 끝났는데 이제 또 나가라고 가니까 왠지 거지 같아갖고 제출 안 하고 그냥 있어버린 케이스예요. 저도 그 당시 제출했으면 저렇게 됐을걸? 멀쩡하다. 이거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여기서? 의심은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아들 다녔던 병원이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있는 경북대학 병원이고 그리고 아들이랑 딸이 편입한 학교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북대학 의과대학교로 갔으니까 의심은 할 수 있지.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한 걸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상식의 선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지.
의심은 갈 수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댓글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범범누님, 조민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는 조국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조국과 정호영의 이야기는. 다만 왁구가 비슷한 거지. 프레임이 비슷한 거다. 아버지가 잘나서 아버지의 어떤 백발로 자녀들이 논문을 쓰고 자녀들이 편입을 하고 의사가 되었다. 왁구가 같은 거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찾아볼 여력도 시간도 없잖아. 하니까 왁구가 같으니까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지. 우리라도 알아야지. 특히나 우리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과연 쟤들이 떠든 대로 저렇게 같이 떠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낑가는 넣었어, 이 내용을. 범범누님, 조민은 고등학교 수업 일자가 부족해요. 면접이나 상장 위조는 완전 다른 내용. 조민 수업 일자가 왜 모자라졌냐면은 원래는 수업 일자가 맞았었는데 얘가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수업을 뺐던 일자들이 전부 다 결석으로 처리가 되면서 수업 일자가 모자라진 겁니다. 하고 신비님, 밀어붙여도 사퇴해도 문제니 그건 윤 당선인과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라 그냥 지켜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닌 게 인수위가 아니라요. 나머지 두 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탓할 것도 없고 상황 블라블라블라블라. 진정하고 인수위랑 윤 당선인 그분이 하는 행동 존중하면 됩니다. 저 화났는데? 그리고 부리댕님, 월요일 2시 기자회견 지켜보면 좋을 듯. 전 개인적으로 자진 사퇴 한 표. 네. 그리고 용이함 행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진보와 보수의 틀린 점은 우리 보수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보수의 자존심입니다. 정모영, 문제는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미리 실드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실드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력과 교육의 문제는 다른 차원, 틀리다. 조국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들 항상 피 본다는 게 정석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없으면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실드 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 정확하게 알고 하자 이거. 그리고 왜 벌써부터 우리 쪽에서 나와갖고 사퇴하니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사퇴하기로 했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나오냔 말이야. 이 상황에 우리가 먼저 설레발이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첫째로. 둘째로 우리가 설레발이 치면서 좌파 저쪽 애들의 여론전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켜보면 되는 거지. 가뜩이나 직접 발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거 있으면 들다 보면 되는 거야. 그때 돼서. 그런데 지금 정호영한테 민주당이 프레임 짜서 공격하고 있는 그 프레임들이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지. 아버지가 저기인데 좋은 점수 받았네.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병역 4급을 받았네. 요거 의심은 할 수 있지. 그런데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서 쟤들이 저런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병역 척추질환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들다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윤덕근님, 이번 인사 보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진짜 최악의 인사내가 참신성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하던 돌려막기 인사. 윤석열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자, 특별히 문제 있었던 것이 있으면은 얘기 한번 주시죠.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것 중에 뭔가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느낌적인 느낌 말고 뭐가 잘못됐는가 판단하긴 저는 이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쉴드 칠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꼬동님, 팩트랑 쉴드랑 다르죠. 예. 근데 아직 팩트가 뭐 하나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바탕으로 제가 쭉 읊어봤는데 같은 건가 과연? 조국과 정호영이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레벨인가? 요거 갖고 우리끼리 막 싸우더라고 여기저기서. 그래갖고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고 오늘 갖고 왔지. 그리고 용야맹님, 여론정이 아니라 솔직하게는 정호영은 우리 소수 국민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그게 작동된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게 법에 저촉되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형님 그럴 수 있죠. 저도 의심은 해. 형님도 이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진보랑 틀린 것은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한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에서 저는 약간의 애매한 거는 그냥 퉁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저의 기준은 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를 수 있어요, 형님. 저도 죄송합니다. 형님 뭐 사과해요 저한테.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고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신비님 청문회 보고 왈가불가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도 지금 제 얘기가 거의 신비님이랑 거의 일치하는데, 청문회 보고 왈가불가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면 될 것을 지금 일부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우리끼리 지레짐작해서 쟤들의 여론전이라고 전 봐요.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의 힘 빼기가 아니냐 이거야. 청문회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왜 벌써부터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쟤들이 문제 삼았던 거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만점 받은 거 갖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논문 가지고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근데 논문은 학교에서 매년 10명 남짓 참여시켜서 항상 진행했던 이야기다. 용이함 형님, 우린 민주당처럼 무조건 실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파의 자존심이라서 항상 여론조사할 때 피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짜잘한 건 그냥 넘어가자 주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하고 덕근님 조금 기다려봤는데 뭐 말씀이 없으시네. 뭐 저랑 의견 다르다고 해서 제가 막 그런진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거 주장하실 수도 있고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끼리. 다만 저는 팩트는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미리 벌써부터 부족한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쟤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끌어와서 쟤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 하에서 정호영을 벌써부터 사퇴해라 마라 하면서 우리끼리 머리 짓듣고 싸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냉정하게 드라이하게 판단합시다. 저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꼬동님 털어서 없는 먼지도 털어내는데 미리 지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미리 지려서 우리끼리 스텝 꼬일 필요는 없다. 네, 저 얘기를 정말 함축적으로 꼬동님이 말씀 주셨어요. 미리 지리지 말자. 부정확한, 아직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서 막 광분하더라고 사람들이.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이로운가. 이롭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이제 상식 그리고 법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나라를 정상화 돌리겠다. 이로운가의 접목이 되겠지. 이로운가. 그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면 당연히 우리가 잘 살아지는 정의로운 공정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근데 정의고 나발이고 틀리고 사실이고는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호영이 싫어, 윤석열 개새끼, 이것이 우리에게 이로울까? 라는 얘기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이상한 게 왜 이 시점에 하지도 않은 말 사퇴하기로 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왔을까? 누가 터뜨린 거지?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퇴해라라는 얘기가 나와. 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힘당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이상한 기사들도 자꾸 나오고 정호영 사퇴를 원한다. 그리고 정호영 근처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서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호영이 오늘 얼굴 벌게 나왔고 인상 쓰면서 사퇴를 바라는 세력인데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왜 이런 자료들이 악의적으로 포장이 돼서 자꾸 퍼져 나오는 거지. 누구야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포장지를 하느냐. 사안마다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 자료로 내버리겠다. 아주 깔끔하지. 저 조국이나 민주당 새끼들 장관들 문제인데 자료로 간결하게 딱 정리해서 내는 새끼들도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자료로 정리해서 내면은 우리가 보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옳다 틀리다 그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하니까 조금 지켜봅시다. 미리부터 우리끼리 지르지 말고. 하고 브리댕님 경북대 학교 원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병력, 본인 해외 출장 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죠? 단지 논란에 휩싸였다 해서 다 사퇴해야 되나?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 지랄할 때마다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는 논리랑 무엇이 틀리냐 이거죠. 민주당이 그럼 좋아하는 애들만 앉혀야 되느냐? 전 아니라고 보는 거지. 지금 어떤 인선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다만 저쪽 애들이 혹은 일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욕먹을 게 두려워서 이 사람이 잘못했건 안 잘못했던 무조건 사퇴한다? 저는 이거 윤석열 정권 힘 빼기에 우리도 한 발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오름이라는 강박감 때문에, 결벽증 때문에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털어봤는데 아무런 먼지가 없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전부 다 민주당의 공작이었다면 어떡할까? 안타까운, 아까운 인재를 하나 떨어뜨리고 윤석열 얼굴에 우리가 스스로 똥칠을 하는 결과일 수도 있잖아. 지금 가정하에
가정하에 저 사람이 부패했고 자녀들이 특혜를 누렸다는 가정하에, 물론 의심은 나도 가지만 밝혀진 건 없으니까 가정이지. 가정하에 저랬다면 사퇴해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에게 똥이 튀기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거는 그랬다면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다음 논리가 펼쳐진 거잖아. 그러면은 면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요 논리도 아예 없는 이야기잖아. 그럼 남은 거는 윤석열 정권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논리는 무엇이냐? 저 사람들이 욕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때문에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나도 의심은 가니 청문회까지 지켜봅시다. 그때까지는 우리 너무 열내지 말고 우리끼리 뭐 이런 거 갖고 사퇴하니, 너는 윤빠니, 넌 왜 실드를 치니, 그리고 너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사퇴하라고 그러니, 넌 좌쪽 편이니, 이러면서 뭐 우리끼리 싸우는 댓글들이 보이더라고.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범범 누님 뉴스에서 나온 것만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장을 해체해서 봐야 돼. 이 새끼를 은근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몰아간다니까. 그리고 조국은 사기 공문서 위조와 확연히 드러난 거. 그뿐만이 아니라 없는 인턴십을 진행을 했다.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참여해서 거기서 논문을 같이 작성을 하는 사람 중에 일명으로 낑겨 있을 뿐인데, 1저자라면 의심이 강하게 하겠지. 근데 1저자였으면 벌써 1저자라고 어딘가에 나왔을 텐데, 이렇게 온 언론이 이 사람이 사퇴하길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1저자 혹은 뭐 자극적인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논문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정호영 4년 적자에도 17년 18년 국립병원 업무 추진비 최다 사용했다. 4년간 적자폭 865억 원.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4년 적자 업무 추진비를 죄다 사용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교수단체 정교모 정호영 후보자 용기 있고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퇴 가짜뉴스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 자료를 정리해서 밝히겠다. 가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사실상 거부인 거지. 거부한 상황에서 또 여론에 떠밀려서 사퇴하는 모양새로 만들어서 안 되지. 지금은 이미 늦었다. 어차피 그 뉴스 나왔을 때 사퇴했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용기 있고 명예롭게 윤석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라는 아름다운 모양이 될 수도 있었어. 근데 벌써 거부했고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마당에 우리가 우르르 몰려와서 저쪽 애들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아빠 찬스 논란 정호연 내일 기자회견 직접 해명하겠다.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로 생각을 했는데 몇 분이 월요일 얘기해가지고 월요일인가? 이러면서 월요일 계속 얘기했는데 내일이 맞네. 내일 기자회견 한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씨부리는지. 자,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9층 강단 진료처장 병원장 맡을 당시 두 자녀 경북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아까 제가 다 짚었던 거죠. 경북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 스펙을 쌓은 점. 그리고 병력 판정, KCI 논문 2편 공동 저자. 이런 거 내가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봉사활동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계절학기입니다. 그 방학 기간 동안 가서 봉사활동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있는 프로그램이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거지. 아까 가짜 뉴스를 어디서 도대체 내어 보냈을까? 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우리 내부라는 사람들, 우리 국힘당 관계자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 저기 바미당 애들이 언론 갖고 장난 잘 치잖아. 야, 이거 윤석열 힘빼기 아닌가? 국힘당 내부에서 윤석열 길들이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지. 그리고 이준석 건이랑도 저는 관련이 있을까? 요거까지 하면 너무 망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의심이 가. 너무 왁구가 딱 나오니까. 하고 용의암 형님 조국이랑 힘 있는 사람이 주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거니랑 천지 차이다. 조국 이 새끼는 스스로가 부부 사무소 조작까지 해서 들어온 집 해놓고 그러면서 지 애들 다 죽여놓고 온라인상 온 앱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쓴 놈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오후에 직접 해명한다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의심이 간다니까. 윤석열 길들이기가 아닌가. 우리 국힘당 내부와 민주당의 합작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개파가 있지. 바미당. 벌써부터 길들이기 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건 내가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마침 요걸로 또 시끄럽지.
지금 특히나 저쪽 계파 바미당 신보수계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공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 가면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